최병도는 7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군인 출신의 습관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몸에 깊이 배어 있었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밥을 지어 먹고 창밖의 나무들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그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어요. 해병대 특수부대 출신인 병도는 젊은 시절 수많은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작전 중 민간인 희생을 막기 위해 상부 명령을 어기고 동료를 구출했던 그 사건 이후 그는 군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들리는 총성과 비명, 그리고 동료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죠.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 병도는 작은 방의 창문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원룸은 그에게 충분했어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로움이 때때로 그를 찾아왔죠.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연락조차 뜸한 가족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모두 자신이 만든 결과였으니까요. 어느 날 동네 사우나 사장님인 박 사장이 병도에게 청소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습니다. 최 어르신, 우리 사우나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청소랑 간단한 관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매일 목욕도 하시고. 병도는 잠시 고민했지만 집에서만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수락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사우나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청소부터 보일러 점검까지 그는 묵묵히 모든 일을 해냈죠. 군에서 배운 철저함과 꼼꼼함이 이런 일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병도 어르신, 정말 꼼꼼하시네요. 구석구석 이렇게 깨끗할 수가. 박 사장의 칭찬에 병도는 쑥스러운 미소만 지었습니다. 차츰 그는 사우나의 숨은 일꾼으로 자리 잡았어요. 손님들도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소속감이었습니다. 병도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 사우나를 청소하고 물품을 정리하고 보일러를 점검했어요. 그 사이사이 짬이 나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가끔은 사우나에 오는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들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들으며 병도는 자신이 놓치고 살았던 평범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병도 씨,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죠.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병도는 조금씩 세상에 다시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사우나는 동네 사람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노인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저녁이면 퇴근길 직장인들이 하루의 피로를 풀러왔어요. 주말에는 아빠와 함께 온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병도는 이 모든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청소를 했습니다. 병도 아저씨,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한 아이가 병도에게 달려와 수건을 둘러달라고 했어요. 병도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어깨에 수건을 둘러주었습니다.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군 생활을 하며 가족과 떨어져 지낸 시간이 너무 길었던 탓일까요?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가 그의 마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사우나는 친근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어울리는 따뜻한 공간이었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찜질방에서는 세대를 초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병도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놓쳐버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병도 씨, 오늘 성구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네. 혹시 때밀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박 사장의 부탁에 병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밀이 직원 성구는 50대 중반의 사내로 가끔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울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병도가 대신 일을 맡곤 했죠. 예전에도 목욕탕에서 많이들 떼미셨잖아요. 박 사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도는 조용히 웃으며 때밀이 수건을 챙겼어요.
사실 군에 있을 때도 동료들의 등을 밀어준 적이 많았죠. 특수부대에서는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동료애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 기억이 문득 떠오르자 병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때를 미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힘을 조절해가며 손님의 몸을 닦아내는 일은 집중력과 체력을 필요로 했죠. 하지만 병도에게는 어렵지 않았어요. 군에서 단련된 체력과 정확한 손놀림은 때밀이 일에도 유용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손길이 참 좋으시네. 성구 씨보다 더 시원하네요. 손님들의 칭찬이 이어졌어요. 병도는 쑥스러운 듯 웃기만 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병도의 사우나 일상은 청소에서 때밀이로 확장되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날이면 성구를 도와 때를 밀고 가끔은 사우나 안내를 하기도 했어요. 박 사장은 병도의 성실함에 감탄하며 월급을 올려주기도 했죠. 병도 씨, 참 든든합니다. 덕분에 사우나가 잘 굴러가네요. 병도는 감사의 인사를 받으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사우나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의 터전이자 잃어버렸던 사회와의 연결고리였죠. 매일 아침 사우나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병도는 사우나 한 구석에 작은 커피포트를 들여놓았어요. 손님들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하기 위해서였죠. 특히 노인 손님들은 병도가 내려주는 커피를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병도는 조금씩 사우나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갔어요. 병도 할아버지, 내일 또 올게요. 아이들의 인사를 받으며 병도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도 일상이 생겼어요.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병도는 사우나 앞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있었죠. 가을 나뭇잎들이 바람에 날려 마당 곳곳에 쌓여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외제 승용차 한 대가 사우나 앞에 요란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췄어요. 병도는 잠시 빗자루질을 멈추고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뭔 차가 저렇게 시끄럽게 오나? 병도가 중얼거리는 사이 검은 차에서 4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40 후반의 남자가 선두에 섰고 나머지 3명은 그를 따랐어요.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죠. 특히 선두에 선 남자의 얼굴에는 뺨을 가로지르는 흉터가 보였습니다. 이 동네도 이제 우리 구역이다. 들어가 봐야겠군.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었어요. 병도는 본능적으로 이들이 평범한 손님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죠. 오랜 군 생활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는 것이었어요. 4명의 남자는 사우나로 들어갔습니다. 병도는 한숨을 쉬며 빗자루를 내려놓고 그들의 뒤를 따랐어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주의해야 했죠. 사우나 안은 평화로웠습니다. 몇몇 노인들이 탕에 몸을 담그고 있었고 두세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씻고 있었어요. 그때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오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세 냈다. 조그만 애들은 조용히 시켜. 흉터가 있는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이름은 마도철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놀란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고 어르신들은 눈치를 보며 샤워장 안쪽으로 피했죠. 병도는 조용히 걸레를 들고 바닥 청소를 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도철과 그의 부하들은 사우나를 점령하듯 차지했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특히 마도철은 일부러 물을 바닥에 흘리고 다니며 병도가 청소한 곳을 더럽혔죠. 노인네, 여기 또 물 흘렸다. 빨리 닦아. 마도철의 비웃음에 그의 부하들이 킬킬거렸습니다. 병도는 묵묵히 바닥에 물을 닦았어요.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조금씩 솟아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병도는 참았습니다. 불필요한 충돌은 모두에게 해가 될 뿐이었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마도철은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한 젊은 아버지에게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가했죠. 애 아빠라고? 이런 데서 애나 씻기고 뭐 하는 놈이야? 마도철의 모욕적인 말에 젊은 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보호하듯 뒤로 숨겼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그냥 목욕하러 왔을 뿐입니다. 젊은 아버지의 공손한 대답에 마도철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뭐, 죄송하다고? 내가 너보다 어려? 반말해, 반말.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마도철이 젊은 아버지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병도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만하시죠. 여긴 가족들이 쉬는 곳입니다. 병도의 차분한 목소리가 탕 안에 울렸습니다. 마도철은 잠시 놀란 듯 병도를 쳐다보더니 곧 비웃음을 지었어요. 노인네가 왜 참견이야? 꺼져. 병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때밀이 수건이 들려 있었어요. 수건을 천천히 말아주는 그의 손길에서 무언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병도는 때밀이 수건을 천천히 말아주며 마도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어요.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죠. 하지만 병도는 여전히 자제하려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 과거의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제발 조용히 목욕이나 하시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병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는 마도철과 거리를 두며 한 발 물러섰어요. 하지만 마도철은 병도의 태도를 비겁함으로 오해했죠. 뭐야? 겁먹었나? 이런 조그만 할아버지가 뭘 어쩌겠다고. 마도철은 비웃으며 병도에게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킬킬거리며 병도를 둘러쌌어요. 사우나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병도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평화롭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도철이 점점 더 오만해지고 있었죠. 그는 젊은 아버지를 다시 노려보며 다가갔어요. 너 같은 놈은 애도 제대로 못 키우겠네. 이런 놈한테 애가 잘 크겠어? 마도철의 모욕적인 말에 젊은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고 물러서려 했지만 마도철이 그의 팔을 잡아챘어요. 어디가? 이제 시작인데 마도철이 손찌검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병도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는 수건을 단단히 쥐고 마도철의 팔목을 가볍게 쳤습니다. 손 놓으세요. 병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양보가 없었어요. 마도철은 놀란 듯 병도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상한 듯 했죠. 노인네가 왜 참견이야? 죽고 싶어? 마도철의 위협에 병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마도철은 그 미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도를 향해 몸을 날렸어요. 감히 날 무시해? 병도의 몸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가벼운 동작이었어요. 마도철의 주먹이 공기를 가르며 지나갔지만 병도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젊은이, 좀 진정하시죠. 병도의 목소리가 마도철의 등 뒤에서 들렸어요. 마도철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병도는 여전히 때밀이 수건을 손에 쥐고 있었죠. 뭐야, 이 영감탱이가. 마도철은 다시 병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부하들도 함께였어요. 사우나 안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어르신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병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군인으로서의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수십 년 전 특수부대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그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군. 병도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는 때밀이 수건을 단단히 말아 쥐고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마도철이 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병도는 놀라운 속도로 몸을 틀었어요.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고 빨랐습니다. 병도의 눈에는 이제 과거의 전투 경험이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
그는 특수부대에서 최고의 근접 전투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몸은 그 기억을 잊지 않았죠. 마도철의 부하들이 병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병도의 눈에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이 모두 보였어요. 마치 느린 영화를 보는 것처럼 병도는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로군. 병도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수건을 단단히 쥐고 마도철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마도철이 병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하지만 병도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마도철의 주먹이 병도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병도는 미세하게 몸을 틀어 마도철의 주먹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그의 손에 쥐어진 때밀이 수건이 마도철의 팔을 감쌌어요. 병도는 수건으로 마도철의 팔을 단단히 고정시킨 후 정확한 각도로 틀었습니다. 으악! 마도철의 비명이 사우나에 울려 퍼졌어요. 병도는 그의 팔을 목 뒤로 돌려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전문적인 관절기 기술이었죠. 특수부대에서 배운 정확한 중심 제어와 빠른 팔목 꺾기로 순식간에 마도철을 제압한 것입니다. 움직이면 팔이 부러집니다. 조용히 있으세요. 병도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상황을 대비해왔던 것처럼 말이죠. 마도철은 고통에 얼굴을 찌푸리며 꼼짝 못했습니다. 마도철의 부하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병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병도는 마도철을 단단히 고정시킨 상태에서 발을 뻗어 사우나 바닥에 물을 튀겼어요. 물이 튀자 부하는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우리 사장님 아니십니까? 놔주세요. 다른 부하가 소리쳤어요. 병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이라고요? 그렇다면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병도는 마도철의 팔을 조금 더 비틀었습니다. 마도철은 고통에 신음했어요. 나머지 부하들도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병도의 노련한 기술과 압도적인 존재감에 위축된 것이죠. 여긴 가족들이 쉬는 곳이야. 이런 데선 조용히 하라 배웠지. 병도의 말에 마도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협박하고 괴롭혔지만 이런 노인을 만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우나는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병도가 마도철을 제압하는 모습은 마치 무협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75세의 노인이 건장한 40대 남성을 수건 하나로 제압하는 놀라운 광경이었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도 병도의 모습에 놀란 듯 했어요. 경찰을 불러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병도의 대답에 박 사장은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도철과 그의 부하들은 꼼짝 못하고 병도의 통제 아래 있었어요. 몇몇 손님들이 용기를 내어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젊은 아버지와 그의 아이는 병도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할아버지가 진짜 영웅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외침에 사우나에 있던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도도 살짝 웃음을 지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군을 떠난 후 자신의 기술을 사용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 것이죠.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마도철과 그의 부하들은 경찰에 연행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들은 인근 지역에서 영업장 보호비를 강요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던 조직 폭력배였습니다. 경찰은 병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어르신 덕분에 오랫동안 쫓던 범인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도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그가 군에 입대했던 이유였으니까요. 별거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죠. 경찰이 떠난 후 사우나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병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어요.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경찰이 마도철과 그의 부하들을 연행한 후 사우나에는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손님들은 병도를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그의 놀라운 실력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병도는 다시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바닥에 흘린 물을 닦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병도 씨, 대체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우신 거예요?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어요. 병도는 쑥스러운 듯 미소만 지었습니다. 옛날엔 그런 걸 좀 했지. 그의 짧은 대답에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사우나에 있던 몇몇 노인들이 병도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서로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해병대 출신이라더니 진짜였구먼.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동네에서는 병도가 군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그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병도는 늘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혹시 특수부대 출신이신가요? 젊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병도에게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었어요. 병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병대 특수부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병도의 고백에 사우나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움의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병도를 영웅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영웅이시네요. 어떤 임무를 수행하셨어요? 한 소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병도는 부드럽게 웃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건 비밀이야. 영웅이라기보다는 그저 국가를 위해 일했을 뿐이지. 병도의 겸손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청소부가 아닌 특수부대 출신의 베테랑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죠. 박 사장은 병도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병도 씨, 오늘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 사우나가 큰 위험에 처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역 상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병도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는 이상 이곳은 제 책임이기도 하니까요. 병도의 말에 박 사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병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우나에 든든한 보호자가 생겼네요. 그날 이후 병도에 대한 소문은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때밀이 수건 하나로 건달들을 제압한 특수부대 출신 할아버지라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병도를 만나러 오는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병도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에 조금 당혹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몇몇 노인들은 병도의 군 시절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주 찾아왔어요. 병도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차 자신의 경험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감한 작전 내용은 제외하고 군 생활의 에피소드나 동료들과의 추억을 이야기했죠. 우리 때는 훈련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20시간 이상 깨어 있어야 했죠. 해외 파병도 다녀오셨나요? 네, 몇 번 갔었습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병도의 이야기를 들으며 노인들은 감탄했고 젊은 세대는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병도는 자신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랜 은둔 생활 끝에 찾아온 소속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병도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지역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병도는 공손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주목받는 것보다는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병도의 겸손한 태도에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 동네에 숨은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병도의 이야기를 담아 기사를 썼어요.
마도철 사건 이후 사우나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특히 병도를 보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병도는 여전히 변함없이 때를 밀고 청소를 하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사우나의 든든한 수호자로 여겨졌죠. 병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동네 아이들이 사우나에 들어서자마자 병도를 향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병도는 이제 영웅과 같은 존재였어요. 병도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씩씩하게 왔구나. 목욕 열심히 하고 가렴. 병도의 따뜻한 말에 아이들은 해맑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병도 주변을 맴돌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특수부대에서는 무슨 무기를 사용하셨어요? 수건으로 사람을 제압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병도는 웃으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적절히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폭력적인 내용은 제외하고 팀워크와 규율, 그리고 자기 수양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아이들은 병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병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마도철 사건 당시 병도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 태권도도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선생님처럼 강인하면서도 겸손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병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기술을 누군가에게 가르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의 경험과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죠. 기압부터 넣어야지. 병도는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여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사우나 한켠에서 병도의 작은 태권도 교실이 시작되었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그는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동작과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술 이상의 것을 전달하려 했죠. 몸을 강하게 하는 것보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힘을 쓰는 것, 그게 진정한 강함이지. 병도의 가르침은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의 변화를 보며 기뻐했어요. 사우나는 이제 단순한 목욕탕이 아닌 세대를 아우르는 커뮤니티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병도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어요. 예전에 말수 적고 조용한 청소부에서 이제는 사우나의 중심이 된 그를 보며 박 사장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병도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행복해 보이십니다. 박 사장의 말에 병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네, 오랜만에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아침에는 청소와 보일러 점검을 하고 낮에는 때를 밀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후에는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저녁에는 노인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동네 주민들도 병도를 특별하게 대했습니다. 명절이면 음식을 가져다 주고 생일이면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병도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가 그리워했던 가족과 같은 따뜻함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병도가 사우나 청소를 마치고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가려 할 때 박 사장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병도 씨, 잠시만요. 박 사장은 병도를 사우나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곳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은 형님의 공간입니다. 매일 원룸을 오가는 게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이젠 이곳이 형님 집입니다. 박 사장의 말에 병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찾아 헤매던 집이었습니다.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자신을 필요로 하고
기다리는 곳, 그런 의미의 집이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병도의 짧은 말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박 사장은 병도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어요. 우리가 더 고마워해야죠. 병도 씨 덕분에 모두가 행복해졌으니까요. 그렇게 병도는 사우나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손자 같은 아이들과 주민들 속에서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나날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사우나는 여느 때와 같이 활기찼습니다. 병도는 여전히 때를 밀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마치 가족과도 같았죠. 병도 할아버지, 제가 태권도 노란 띠 땄어요. 한 소년이 달려와 병도에게 자랑했습니다. 병도는 미소를 지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했구나 하지만 기술보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 병도의 가르침은 단순한 무술 기술을 넘어 삶의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병도를 존경하고 따랐어요. 동네에서는 병도 할아버지의 태권도 교실이 유명해져 이제는 사우나 옆 작은 공터에서 수업을 진행할 정도였습니다. 병도의 방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어요. 노인들은 그곳에 모여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이들은 병도의 군 시절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병도는 오랜만에 자신의 과거를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의 경험은 이제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병도 씨, 군인의 날 행사에 우리 사우나 대표로 참석해 주시겠어요? 박 사장의 제안에 병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기뻤습니다. 군인의 날 행사에서 병도는 특별한 손님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부대의 후배들을 만났어요. 세월이 흘러 이제는 중견 간부가 된 그들은 병도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최병도 선배님, 살아계셨군요. 우리 부대에서는 전설처럼 이야기되던 분이십니다. 병도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비록 명령을 어겨 군을 떠났지만 그는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신의 신념을 지켰던 것입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병도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덜어지는 듯 했어요. 그는 이제 온전히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우나로 돌아온 병도를 주민들이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병도가 행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궁금해했어요. 병도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에요. 아이들의 순수한 외침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병도도 함께 웃었어요. 그의 웃음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영웅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일 뿐이야. 병도의 겸손한 말에 박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병도 씨는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때밀이 수건 하나로 건달들을 물리친 것보다 매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진정한 영웅이죠. 박 사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존경에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병도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는 사우나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제는 지역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자기방어 교실도 열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노인들에게 간단한 호신술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수업은 금방 인기를 얻었죠. 나이 들었다고 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병도의 가르침은 많은 노인들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무력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병도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죠. 또한 병도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자신의 아들과도 다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실린 우리 동네의 숨은 영웅들 기사를 본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항상 옳은 일을 하셨어요. 아들의 말에 병도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그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온전히 현재를 살 수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사우나의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어울렸죠. 다만 이제는 모두가 병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병도는 이제 78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태극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우나에서 청소를 하고 때를 밀고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충만했죠. 때밀이 수건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네. 병도는 가끔 혼자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사우나에서 시작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은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사우나 안 아이들과 노인들이 웃으며 때를 미는 모습을 비추며 서서히 흐려집니다. 그 가운데 병도의 밝은 웃음이 빛나고 있었어요.